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유부녀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연하로 친구가 소개팅으로 이어져서 만나게 된 사이이고, 그녀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성숙한 여자예요.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한데, 그녀의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후로 보육원에 몇 년간 지낸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자기가 이 세상에 혼자라는 것과 고아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철이 들고 성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이든 뭐든 상당히 꼼꼼하게 잘하는 편이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내를 입양하셨다고 했는데, 입양하신 그분들이 지금은 저의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십니다. 생부 생모는 아니지만 아내를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하시고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진심으로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장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마우신 분들이고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기에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제 아내 말고도 딸이 한 명 더 있는데, 제 아내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에게는 처형인 사람이고 처형도 입양한 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처형은 서로 많이 공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입양해 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하고 있는 데다가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해서 지금도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픈 기억을 가진 아내이기에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아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싸우는 일이 있어도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혼자 남겨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내가 많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장모님 처형에게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돋네요. 최근 들어서 처가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냉랭하기 때문인데요. 아내가 자기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저도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처형과 아내의 의견 차이로 무언가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처형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언니가 뭐 어떻게 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던 아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분명히 처형과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벌써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이번에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좀 오래가는 것 같고, 아무튼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처형에게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문제이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제법 오랜 시간 다투고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처형을 만났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처형을 만나서 간단히 반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갔거든요. 처형을 만나고 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요즘에 무슨 일 있냐고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했지만, 그거는 자기들만의 문제라고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말해줘도 딱히 도와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해결해주기도 힘든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더 물어보고 말을 꺼내보기는 했지만 처형은 말하기를 거절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처형은 오랜만에 남자랑 술을 마시니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외롭냐고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마시라고 했어요. 만취해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고 든든한 남자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만취하고 실수해도 눈 감아달라면서 오랜만에 편하게 술이나 좀 마셔야겠다는 말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슬슬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농담도 잘 먹히는 것 같고 기분이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갔기에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녀는 집에 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내와 같이 한 잔 더 하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러고 싶다는 것이었죠. 아내에게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을 만난 것이기에 같이 들어가면 화를 낼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화해한다면 혼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안주를 더 사서 처형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갔고 가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야간으로 교대 근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아침 7시쯤 될 거라고 그냥 잠이나 자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처형을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일단 사온 것들을 정리하고 처형은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안 취했다면서 아내 올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말을 했고 3시간쯤 지나면 아내가 올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기도 해서 다음 날에 늦게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마신 술에 씻고 나와서 편한 옷까지 입고 있으니 너무 졸리고 눕고 싶어지더라고요. 도저히 못 마시겠다면서 소파에 그냥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형이 자기도 졸린다면서 좁은 소파에 비집고 올라와서 같이 눕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했더니 따지고 보면 자기도 바깥처자인데 부부 침대에 올라가서 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면서 저보고 들어가서 자면 처형이 소파에서 잔다고 하길래 이불과 베개를 챙겨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아서 어두웠는데 처형이 소파가 너무 불편하다며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묻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다시 잤습니다. 술도 취했고 도저히 제가 일어나서 소파에 갈 힘이 나지 않길래 그냥 다시 잠들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깼더니 처형은 이미 다 벗고 있었고 저도 거의 다 벗은 상태고 그렇게 제 옆에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장을 계속 찍는 것이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떡 일어났더니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말라면서 너무 좋았다며 자주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필이면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 입장이었어도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고 침대 주변에는 옷들이 다 벗어져 있고 성인 남녀가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오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는 가만히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마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몇 번이고 오해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아내가 납득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고 만약에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었어도 저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처형한테도 이러려고 자기 남편을 불러냈냐고 아직도 이러고 사냐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형은 씩 웃으면서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아내에게 보내면서 잘 놀다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처형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처형이 나간 후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같아도 이 상황을 오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실 집안에 설치해둔 CCTV로 다 보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TV랑 인터넷 설치를 같이 하니까 방법용으로 CCTV도 몇 개월만 무료로 써보라고 하길래 달아놨다면서 어차피 계속 쓸 것도 아니라서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도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기 언니랑 함께 누워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면서 오히려 아내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처형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했고 저도 아내에게 절대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형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줄 몰랐다고 의도적으로 당신한테 한 방 먹이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고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처형과 요즘 사이가 안 좋은지 말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다 알려줄 순 없지만 대충만 말하자면 상황은 이랬어요. 처형이 입양된 후에 제 아내가 입양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항상 처형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장인어른의 친구 딸이었던 아내가 입양돼서 왔던 것이었죠. 게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아내에게 특히나 장인어른께서 더 예뻐해 주셨다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언니가 자기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일부를 처형과 아내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처형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처형이 좀 더 가지고 간 거라고 했거든요. 아내는 고아였던 우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재산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무력이 있어서 그런지 재산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고 결국 아내가 적게 가지고 가는 대신 처형을 더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공평하게 반반 가져가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처형의 욕심과 불만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몫의 일부를 더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처형이 좀 욕심이 많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언니이고 돈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 사건은 그 뒤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장모님께서 처형 몰래 아내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재산 중에는 원래 아내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아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처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집안이 난리가 났고 현재는 처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인 자기를 더 많이 챙기지 않고 왜 자기 동생을 더 많이 챙기냐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원래 자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설명을 했지만 자기 언니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한다면서 참다가 결국에는 폭발해서 처형을 가족 취급을 안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자기가 입양한 딸이 저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요즘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도중에 처형이 뭔가 오해를 하고 욕심을 내서 생긴 일인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을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형이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한테 골탕 먹이려고 그 남편과 잠자리를 유도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개차반 같은 행동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동생한테 화가 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저를 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럽네요. 게다가 집에 설치한 CCTV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갈 뻔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건졌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무튼 저는 아내에게 처형이 집을 나가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면 처가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좋으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후에 저희 집 사건은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도 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신없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